어제 다시 한번 화끈하게 작살났었던 암호화폐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볼만한 소식들 몇 가지를 들고 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얼마 전에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니 옐런은 비트코인은 위험한 투자 자산이라며 은퇴자금 투자처로서 우려가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달러는 어떨까?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달러의 구매력 차트인데요.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달러를 비롯한 법정 화폐로는 무엇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물론 비트코인도 얻어 터지고 있고 달러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인플레이션 자산,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데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격 하락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하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억을 해야만 되겠죠. 다음으로 해서 그레이스케일의 CEO는 최근 밝히기를 가장 큰 규모의 연금 펀드가 비트코인을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다. 즉 비트코인 투자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비트코인 하락장이 아니죠. 쌀 때 싸게 들어와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신문 매체에서 다음과 같은 칼럼을 실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비트코인이 인류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나, 즉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다가 뉴질랜드 시민들 비트코인 줍줍 가지라.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기고 바닥을 뚫고 아래로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비트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 수는 꾸준하게 늘어가지고 계속해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확인된 숫자는 무려 85만 1921개까지 늘어났다고 하네요. 너도 나도 혹시 모르니까 비트코인을 하나씩 사서 쟁여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지금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 법정 화폐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 지금 현재 통화 시스템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각국의 정부를 그리고 또한 중앙은행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혹시 모르니까 비트코인 1개 정도는 사서 들고 있어 보는 것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당연히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내에서의 비트코인 보유량 역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누군가는 팔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가격이 떨어진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사람들도 역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온체인 데이터는 언제나 긍정적이다 라면서 심드렁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떨어지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하니까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오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둘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비트코인 분석에 앞서가지고 이더리움 상태 점검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창 떨어졌었죠. 떨어져가지고 2018년도 때 고점 구간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 때 최고가가 1420달러, 어제 이더리움은 1423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바닥에 대가리를 들이받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일단 여기서 반등을 하긴 하겠지만은 문제는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될 것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하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을 해주곤 하는데요. 자, 이더리움의 하락이 왜 중요하느냐? 옛날 옛적에는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이 한때 비트코인의 선행 지표로서 해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라이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이면 비트코인이 그 뒤를 따라가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번에도 이더리움처럼 비트코인 역시 지난 2018년도 고점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30%가량 가격이 더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졌었던 지지선을 비트코인이 뚫고 떨어져 버리고 있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비트코인이 지하실, 이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를 뚫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 공사착수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그가 그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졌었던 구간, 바로 주봉 200 MA까지 18%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나의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는 비트코인, 바닥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18,978달러, 2만 달러대, 2만 1,000달러대.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보여주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 어느 정도로 과매도가 됐느냐?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2018년도 때 하락장 때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 주봉 기준으로다가 비트코인 RSI가 29.13, 전염병 사태 때 크게 떨어졌을 때 RSI가 33.33, 그리고 지금 현재가 31.93으로서 전염병 때보다 더욱더 크게 과매도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2018년도 하락장 바닥보다는 좀 덜 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여전히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RSI 역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주요 지지 구간을 이탈하고만 비트코인,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 있는 로만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몇 달 전부터 여기 있는 이 28,000달러대, 28,000달러 중반대 있었던 지지선을 비트코인이 깨고 떨어진다면 2만 달러까지 무조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나발거렸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정말 중요했었던 지지 구간을 비트코인이 이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물론 아직 주봉 마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호로로로록 말아 올려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다가오게 될 공포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증시의 떡락이 이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의 선전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만약에 정말 영화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비트코인이 힘을 내줘서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미 하락장에 진입을 해버린 만큼 이 하락장을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 스벤슨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140일 정도 비트코인이 하락 및 횡보를 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바닥을 찍게 될 것이고 그 후부터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0일, 그래도 올해 안에 심하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횡보와 하락, 비트코인의 겨울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을 덮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뽕이라도 한 잔 들이켜야겠죠. 순간의 고통을 잊고 희망을 갖기 위해서 뽕을 몇 대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모습이 2021년도 중반 때 바닥 찍을 때와 비슷하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락이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26,000에서 5,000달러 사이까지 한번 하락한 후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는 반복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애처로운 마음으로 뽕을 한 사발 들이키고 있는 분석가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비트코인 하락한다고 암호화폐 시장 끝납니까? 아니죠. 하락장 거쳐가지고 다음 상승장이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금니 꽉 끼물고 다음 상승장까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버티고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같은 영광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알트코인들 지금 상태가 심란한데요. 여기는 이 분석가, 또 다른 뽕 분석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알트코인들이 S&P 500의 2009년도처럼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뽕에 불을 사르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태를 봐서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기세가 무서운 가운데 만약에 상승하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지 않는다면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녹아버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꺾이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의 반등 랠리가 한번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눈여겨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찰스 호스킨스는 푸근한 미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락장이 개발자들에게는 정말 편안한 시기이다.
상승장 같은 경우는 정말 실망스럽고 누구도 협력하려 하지 않으며 침범도 많고 비현실적으로다가 높은 임금도 줘야 되고 현실성이 없는 기대도 많다. 근데 하락장 기간 동안에는 애새끼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뭔가 제대로 개발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개발자로서는 하락장이 좋다. 자, 물론 그것도 개발 자금이 풍부한 개발 재단 이야기겠죠. 웬만한 이제 어설픈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말라 죽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하락장을 통해서 물갈이 혹은 털갈이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암호화폐 시장. 자, 그 다음으로는 웬만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루나와 도건 대표 관련된 소식. 자, 소문에 의하면은 미국 SEC가 도건 대표가 루나 폭락 몇 달 전에 27억 달러어치를 현금화한 정황을 확인했다. SEC가 그냥 증거를 가져버렸다. 라는 소문인데요.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나중에 FBI가 출동해가지고 도건 대표를 한국에서 잡아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건 대표는 당연히 아니라고 전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도건 대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계속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꼭 사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는 아실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루나의 UST에 이어가지고 또 다른 한국 토종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위믹스 달러가 출시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자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위믹스 달러는 법정화폐 담보 양식이라고는 하나 비즈니스 구조가 루나와 테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한국인들한테만 사기를 치면은 형량이 낮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기를 쳐볼 수가 있겠는데 앞선 도건 대표처럼 미국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기를 친다. 그러면 위믹스도 아작나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최근에 분위기도 안 좋은데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알아서들 하겠죠. 부디 루나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심하시면서 안전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도움이 좀 돼버렸다 싶으시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운동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원화 채굴이기 때문이죠.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